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투부부고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망간 베트남 아내들을 좀 찾고 공개 수배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가 몇이죠? 지금 구독자 86,000명. 이야. 베트남 북부 박린의 한 한국 회사에서는 난데없이 남녀의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자비 없이 서로 치고받는 두 남녀. 바닥에 있던 막대기를 주워와서 남자를 위협합니다. 떠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아시기를 바래요. 결혼 셋업 사기녀로 의심되는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단 3일 만에 집을 나가버린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단 열흘 만에 집을 나가버린 이 여성을 공개 수배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대한민국을 농락한 이 두 여성을 2025년 최초로 공개 수배합니다. 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레티티엔니. 이 여성을 목격하셨거나 이 여성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는 분은 저에게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의 친정집을 찾고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울산 문신녀는요, 지린시에 친정집이 있다고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 그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 coi chuối 구미 인동 유흥가인데 카메라를 벽에 부착했습니다. 우리 다 매주는 밤이에요. 서울에 갔구만. 이 여성의 오른쪽 손목에 명확하게 보이는 이 문신, 제보 사진 속 문신, 그리고 의뢰인인 남편이 보내준 문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만 빚이 있대. 집에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 경찰서까지 따로 저희 저쪽으로. 사기 결혼을 부추기는 암적인 존재는요, 단순히 이 여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악덕 업체들, 거짓말을 일삼는 인간들, 피해 남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 이런 암세포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무조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 아닙니다. 채널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매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2년, 그리고 이 컨셉으로 시작을 한 게 1년. 이 컨셉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한 8,000명 정도요. 지금 저희랑 비슷한데요? 공이 하나 더 붙었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한 78,000? 그 1년 만에? 1년 만에. 가능한 얘기? 가능하죠. 정말 죄송한데요. 수익 좀 바로 공개 가능할까요? 돈 얘기부터 시작을 하나? 아니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 첫 번째 공식 질문이 그겁니다. 수익이요? 한 달에 한 그렇죠. 이야, 사무실이 어디서 어떻게 버시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디스플레이를 멋있게 해놓으셨어요. 여기는 제 장비들 놔둔 곳이고요. 네.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스타 360에서 나오는 고 3S. 요건 이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거나 이럴 때 카메라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뭐 찍냐고 막 막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마그네틱이 있는데 여기 붙이면 이렇게 붙어요. 찍는 티를 안 내고 다니기는 하는데 경찰분들이 가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카메라를 쳐다볼 때는 있어요. 근데 쳐다보면 찍는다고 불법도 아니고 바디캠이죠. 바디캠인데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안 좋은 점 하나는 저조도에서 정말 쓰레기, 그런 게 있다. 저희 채널은 좀 단어 수위를 좀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카메라들은 이제 노래방에 붙이는 거예요. 노래방 벽에다가 붙여버리고 여기 좋다. 뒤에 양면을 딱 붙여놓고 찍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방 내부 현장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카메라. 장비 자체가 다른데요. 네,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형식인데 좀 크죠. 근데 작은 거 붙여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화질 좋은 놈으로 더 큰 걸 붙여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붙어요? 이것도 테이핑 해놨으니까 여기 딱 붙이면 이제 노래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부의 일이 궁금하니까. 이것들은 이제 조도에 강하고요. 얘는 조도에 강한데 얘도 조도에는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흑백으로 나와요. 뭔지 알죠? 적외선 카메라.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스케치할 때 쓰는 소니 카메라 미러리스. 한 12년, 13년 정도 된 소니 카메라죠.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드론은 제가 언제나 그 영상에서 드론을 직접 이거 찍으신 거였어요? 예, 제가 직접 날리죠. 현장에 인터뷰를 하러 가면 현장이 어디인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초반 영상들이 있고, 그런 거에 제가 드론을 직접 날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정PD입니다. 저는 지금 포항 송도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8천에서 8만 유튜버까지 되기까지 혼자 다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다 혼자 했죠. 사람을 쓰면 그 수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원래 방송 PD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 방송국 PD를 하다가 뭐 편집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 나중에 혹시라도 처음에는 기록 같은 느낌, 이 나의 삶에 대한 기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PD의 습성들이 꼭 출연자를 찾아요. 꼭 누군가를 출연자를 만들어 놓고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카메라 뒤로 빠져가지고 연출만 하겠다. 요 마음이 되게 큰데, 저는 제 거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제일 크게 배웠던 건 이제 캐리TV 때문이었어요. 캐리TV요? 캐리TV 같은 경우에 일대 캐리가 나와가지고 지니라고 KBS 쪽이랑 협업하고 있는 그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나가면서 이 캐리TV는 그럼 누구 거냐? 이 캐리의 것이냐? 얘는 그럼 이름을 두고 나가야 되나? 근데 사람들은 이 일대 캐리를 보고 이 구독자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나 편집이나 기획은 또 이 채널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뭐 공방이 많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러면 실제 출연자에 따라서 채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성사가? 네, 그렇죠. 제 주변의 PD들도 자기가 뭐 유튜브 채널을 많이 만들고 10만짜리도 만들었다 막 그렇게 하는 PD들이 있어요. 결국 이 채널의 주인은 누군가? 근데 그 PD 것인가? 저는 거기에 굉장한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 친구가 내가 10만까지 채널을 만들었어 하던 놈도 지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채널을 만들면 1000달이. 저도 만들어 보니까 1000을 만들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기획력이다. 직접 출연을 하고 직접 제가 출연자, 작가, PD, 종편감독, 음악감독까지 다 하게 된 거죠. 아,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악감독은 요새 새로 쓰고 있어요. 아유, 돈 좀 벌었네요, 이제. 아니요, 친한 감독님이 좀 싸게 해주시고. 이제 돈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그쵸.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지출을 하면서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예, 이건 제가 다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베트남 지도네요? 베트남 지도예요. 이야. 이게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붙였어요, 제가. 뭘 촬영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붙였어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내가 했다? 인테리어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촬영을 이렇게 별표로 해서 다녀오신 줄 알고. 베트남은 남부, 중부, 북부에서 쫙 다 했죠, 웬만한 곳은. 예전에 이 채널의 성격과 다르게 초창기 시작하셨을 때는 브이로그 형식이었잖아요. 그쵸. 가족을 팔아서, 딸 팔아서, 딸 얼굴 팔아서 유튜버 하네. 그래서 돈 벌면 좋냐.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돈 벌면 좋죠, 당연히. 근데 아이가 커가는 모습,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아이와 같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지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진솔하게 보여주고 싶다.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게 가장 컸죠. 방송 PD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편집도 막 다큐멘터리처럼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보더라고요. 700회? 쾌제를 불렀어요. 와, 1000 넘었다. 그러다가 이런 사건을 다룬 뭐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낭도 다녀오고 호치민도 다녀오고 뭐 고향의 설날에도 다녀오고 막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딱 올렸어요. 여행? 네, 여행 느낌, 뭐 베트남 한 달 살기 뭐 이런 느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정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냥 1000명만 보고 넘어가기에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막 해봤어요. 그럼 방구석 여행 텔러가 한번 돼볼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책상 앞에 가두고 자, 호치민을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봤어요. 여행 갈 때 좀 참고합니다. 구글 지도를 딱 펼쳐놓고 여기에서는 어떤 음식이 맛있고 여기서는 뭘 하면 좋고 여기 가면 어떤 관광지가 있다. 이거를 제가 가서 찍어온 게 여행 다큐멘터리처럼 있었잖아요. 그거를 인서트로 집어넣는 거야. 탁탁 집어넣고 지도로 집어주고 인서트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딱 만들었더니 그게 10만 넘게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때 처음에 올렸을 때 한 달 만에인가 4만인가 5만인가 딱 찍어버린 거.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호치민 그게 가면 좋다. 다낭도 가면 좋다. 푸꾸옥이랑 제주도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죠. 요즘에 많이 가시는. 요 푸꾸옥은 또 어떤 음식점이 좋고 어떻게 일정을 짜서 가라. 이런 걸 딱 만들었더니 3개 다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3개가 대박이 났더니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3개를 비교 분석을 해줬어요. 나짱, 다낭, 푸꾸옥 3군데를 비교 분석. 최초로 30만 나온 30만이 터진 거예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는데 여행지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면 여행지는 뭐 이제 단란 나오고 뭐 나오고 해버리면 끝나요. 더 이상 없어. 베트남 안에서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봤죠. 대만 여행은 어떻게 해라. 일본 여행은 대만, 일본이 박살이 나. 1000명도 안 봐. 베트남 채널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뭐야? 다시 베트남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베트남의 사건 사고를 다루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사건 사고를 다뤘어요? 그거는 끝이 없으니까. 여행지는 끝이 있잖아요. 다낭을 했는데 2달 뒤에 다낭을 또 하면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들 뭐 여기서 일어났던 좀 충격적인 사건이나 뭐 치정 사건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이 불륜에 대처하는 법 여기는 약간 관습법이 더 상위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베트남은? 직접 해요. 경찰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애들이 죽일 것 같으면 가서 데리고 가는 그런 형식이고 좀 충격적인 문화들 알려주고 하다가 점점 이제 문화 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베트남 여자들은 어때요? 이제 댓글들이 이제 근데 왜 베트남에만 이렇게 한정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와이프가 있는 국제 부부이기 때문에 저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유학을 왔던 유학생을 꼬셨어요. 유학생이 웬 아저씨가 연락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빼더라고요. 근데 결국 끈질기게 이렇게 하다가 편집을 딱 마치고 데리러 갔죠. 가자. 우리 집에서 강아지 보자.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가서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죠. 가서 같이 애견 카페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놀았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된. 국제 연애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의 나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하게 됐고. 그렇죠. 자주 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듣게 되는 것도 많고 여행으로 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들이 제가 아는 게 또 있으니까 단순히 호치민이나 뭐 관광지를 갔을 때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랑 내가 살러 갔을 때 보이는 모습은 전혀 상반되니까 그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보통 다낭이나 나짱이나 호치민을 놀러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유흥이 있잖아요. 네? 유흥이. 동남아를 남자들끼리 갔다 이러면 여자들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유흥하러 가지 않았냐. 요 색안경이 있잖아요. 가셔가지고 한국 남성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직장인 여성을 만날 수 있느냐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얘는 여행하고 일하고 있는데 언제 만나? 그러니까 막 뭐 클럽이나 가가지고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이 아니면 뭐 가라오케를 가서 만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마사지 해주는 이 친구가 이쁘장하네 이래서 만나는. 그래서 뭐 다음날 한 번 더 보고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 뭐 이런 여성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들의 평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화류계 쪽에 가깝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인 입장인데 시골에 가가지고 내 처갓집을 보통 가셨다. 가셔가지고 그 주변에서 보는 여성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심지어 여기 막 호치민을 가본 적도 없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라. 그리고 마인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는 행동이랑 꾸미는 게 전혀 다르다. 뭐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알려드렸죠. 그러다가 문신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문신요? 보통 동남아 하면 문신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한다. 베트남도 근데 문신 많이 해요. 호치민 가면 한 사람들 많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문신을 한 젊은 베트남 사람들 중에 한 8, 90%는 화류계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나 문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아빠가 해. 그 부분을 잘라버릴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뭘 그거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 그 부분을 잘라버릴 테니까 문신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집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팔에 이렇게 하면 팔을 잘라버린다? 여기 하고 싶은데 아빠 이러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유교 사상이. 예, 그쵸. 여기는 유교 국가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근데 또 특성이 있어요. 동남아 국가의 특성상 좀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뭐 그런 상태인 나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애들은 어쨌든 나가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호치민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일반적인 일로는 힘들 것 같아 해서 화류계로 싹 빠졌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뭐 한 3, 400이 된다. 한국 돈으로. 아,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된다 치면 가족을 부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러면 10명치 월급을 벌어버리는데 3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명당 보통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월급이 평균적으로 돼 있어요. 얘 혼자 가가지고 300을 벌어버리면 근데 얘가 문신을 막 하고 왔네? 어떻게 잘라? 냅둬야지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신한 여자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갔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하룻밤에 18만 조회수를 찍었어요. 그게 또. 그거 지금 50만 넘었는데? 놀러 가서 보는 베트남, 호치민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투한 사람들이 많아요. 스토커, 유튜버 추천을 받고 돈을 버니까 그 하룻밤에 18만 찍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누가 그런 진짜 문신녀 만나서 결혼해서 인생 파탄 난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죠. 그분이 이제 포항 남편.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채널의 방향성이 작년 1월부터 이렇게 쭉 오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때리고 밑에다가 달았죠.
비슷한 사연이 있거나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제보 메일을 주세요.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제보가 이제 빗발치는 거죠. 야, 계속. 결혼 잘했다, 야. 결혼 잘했어. 결혼 잘했어. 솔직히 그 생각은 했었어요. 포항 남편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메일을 딱 보내고 이 사람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1년에 10만이 갈 수도 있다. 이 생각은 딱 했었어 그때. 이거는 3년, 4년, 5년, 10년도 가겠다. 뭐 틈새 시장일 수도 있고 제가 저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가 딱 느낌이 왔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이거는. 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내 채널에 채워나갈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이렇게 추적하고 고발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국제결혼의 일반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제일 흔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게 5일 만에 이제 결혼을 하는 요 시스템이죠. 아, 그 여자를 만난 지 5일 만에 결혼까지 가능해요? 여자를 만난 지는 한 이틀 만에 결혼하죠. 맞선 보고 다음날 결혼식. 왜 5일이냐? 첫날 갔으면 이제 짐도 풀고 바로 일단 튜브의 수익이 궁금하다는 채널 얘기잖아요. 수익을 이제 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네. 8만 유튜버의 수익. 조회수 곱하기 2 정도예요. 8월에는 9월에는 이야. 한 달에 한 2천 벌었죠. 이렇게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들어오고 팔다리 잘라버리겠다는 말 들어오고 저 새끼 돈 벌려고 불쌍한 사람들 팔아먹는다. 불문율이에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만 겹치면 페이스북을 확인했냐, 문신이 있었냐, 를 했냐, 그 다음에 썼냐, 됐냐, 요 5가지. 이거는 이 여자 무조건 이상한 여자다.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